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청년층의 주식 투자 관심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2030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떻게 대책을 또 세워야 될까? 걱정을 얼만큼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대신문 한상혁 기자님이 주셔가지고 관련해서 Q&A 한 5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10분 정도씩 끊어가지고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최근 2030 세대의 신규 주식 계좌 개설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 참여가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일시적 현상을 넘어서 지속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을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잠깐 이거 참고로 요 봉은 그냥 한번 머니코믹스의 박종훈 기자인가요? 그분 거 보고서 저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 근데 2030의 주식 투자 그거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거 해리포터의 이 요술방망이죠. 요거가 있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밸런스 있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혹은 뭐 좀 일단 그럴만한 이유 이해할 만한 거 이런 거는 뭐냐면요. 첫 번째 핀테크의 발전으로 인해서 접근성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하는데 쉬워졌다. 접근성의 민주화 보편화.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네이버페이증권, 로빈후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냥 앱만 열면 바로바로 트레이딩할 수 있게 됐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이 그렇게 주어진 걸 어떡하냐, 대책이 이거 말고 대안이 없는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민연금 고갈될까봐 걱정된다 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는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뭐 강남에 똘똘한 한 채면 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은 이게 또 부동산이 양극화가 되면서 올라가는 그거는 계속 올라가고 아닌 건 계속 아니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성격의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 물론 지금 이제 이번에 정권에서는 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아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잘 시행되길 바랍니다. 효과도 있기를 바래요. 하지만 이게 지난번에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몇 번 해가지고 보니까는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는 부동산 값을 잡는 걸 바라느니 차라리 내가 주식 투자, 코인 투자 해가지고 대박의 꿈을 찾아서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지금 2030 세대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했을 때 그 부모님 세대까지는 국민연금이 감당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의 세대는 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고 조급한 마음에 자기 앞가림이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에 매달리게 되는 게 아닌가. 옛날에는 그냥 적금만 해도 됐었고 예금만 해도 됐었어요. 1980년대, 90년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럭키하게, 운 좋게 미국한테 줄을 대가지고 수출 시장이 계속적으로 그냥 성장만 했거든. 그러니까는 뭐 가만히 있어서 GDP 성장하는 그 속도만큼 예금 이자율이 8%막 이렇게 됐었어요. 대주니까 할만했지. 근데 지금은 저성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다 연금도 지금 뭐 제대로 이게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참 작년까지는 이게 또 개걸음을 쳤어요. 박스피, 가버넌스 이슈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이 이전에 그래서 주가를 꼭꼭 눌러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서 국민연금 자체가 그런 마당이었지만은 지금은 밸류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서 투자할 맛이 나기도 하고 급속 성장하죠. 그래서 물론 또 다른 건 뭐냐면은 국민연금도 이제 그렇게 고갈이 빨리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희망도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가 밸런스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금융에 눈뜬 세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금융에 눈뜬 세대. 유튜브, 재테크 컨텐츠가 일반화됐다. 저 같아도 지금 뭐예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닥터 파이낸스에 대해서 저희가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금융 지식을 보편화시키려고 애쓰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책임 원칙하에 금융 지식을 자기 개발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게 무작정 좋은 건 아니죠.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느냐? 지난 몇 년 동안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5년 동안은 주식하기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재미를 봤겠지. 근데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건가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양적 완화 이런 게 돈 풀기가 계속적으로 있었죠. 이거는 요걸로 할게요. 경계해라는 뜻으로. 뭐냐면은 양적 완화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다 세상 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돈 풀기를 해가지고 이제 응급 조치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리가 낮춰진 거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춰준 거고, 돈 풀기를 많이 해서 저금리 환경이 벌어지는 바람에 가치가 상승한 자산 가격 버블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학개미, 서학개미 운동이 막 벌어졌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하게 될까봐 걱정하게 되고 유가 폭등, 그죠? 유가 폭등 그러면은 각종 제조 원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플라스틱 이것도 다 이제 뭐 에틸렌, 프로필렌 무슨 뭐 나프타 이런 거 가공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게 원료가 다 석유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만드는 거 중동에서 갖고 들어온 게 90% 이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막힌다? 이것 값도 엄청나게 뛰겠죠. 그러면서 제조 원가가 오르니까 큰일 났다 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원유만이 문제가 아니더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LNG, Liquid Natural Gas가 되나요? 그렇죠. 천연가스를 액화해가지고 갖고 들어오는 거. 그 천연가스 이란 뭐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막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암모니아, 이거 원료 값이 상승한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암모니아를 생각하시는 순간, 비료 값이 오르겠다. 비료 값이 오르면 뭐가 오르겠어요? 그걸로 만드는 농산물 값이 오르겠고, 식량 가격 폭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체인 리액션, 그죠? 연쇄 반응이 걱정된다. 인플레이션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반도체 국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서 TSMC, 대만도 마찬가지지만은 반도체에 보시면은 반도체를 돌리기 위해서 반도체 돌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반도체 발전 시설의 원가가 상승한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주로 LNG로 발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기대되고, 그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그 인플레이션 파이팅 없애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센트럴 뱅커, 우리 중앙은행 이번에 이제 새로 오신다는 우리 신현송 교수님, 글로벌 최고의 한국 민족으로서 노벨상에 가장 가까우신 최고의 학자분이시죠. 그리고 BIS에서도 또 경력을 쌓으신 엄청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은행 이제 총재로 오시게 되면은 이자율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오클래시컬 에코노믹스 쪽으로 하신 분이실 텐데,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자율 올리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주가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이자율과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올라가면 밸류는 떨어지게 돼 있는 이게 역계 상관관계니까 그런 걱정이 들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럼 주가 떨어지면은 지금 다들 막 지난 5년 생각하면서 추억에 젖어가지고 나도 대박을 낼 수 있어 이러면서 들어갔다가 호잉 얻어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어떡하는가 청년층이 걱정되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리딩방 등 작전이나 사기 같은 걸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 채널 통해서 뭐 이 주식 뭐 테마주 가자 막 이러면서 막 리딩하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 유혹을 벗어나셔야 된다.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 하면은 그 리딩방에 당하고 사기나 이런 이 작전이나 이런 거에 휘말리면은 안 된다 하는 개인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시장 전체 차원에서 그렇게 작전에 휘말리고 이러는 세력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한번 털리는, 그죠? 돈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주식시장을 안 들어온답니다. 그게 독일 빅데이터를 갖고 나온 연구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악영향이 있느냐? 시장이 비효율적이 된다는 거예요. 시장 참가자들이 많아져야지 이게
유동성이 많아져야지 정보도 제때제때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작전에 뛰어가지고 도망가 버리면은 시장 자체가 비효율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 효율성 저해라는 우려도 있다라는 거,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있다. 누구인가? 작전에 털리는 개미가 누구인다고 물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네, 바로 여러분. 203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 The Wolf of Wall Street 이런 영화 있죠? 그거 보시면은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하고 싶은 메시지는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특히 누구? 2030 젊은 피, 그죠? 젊은 영블러드, 그리고 남성분들, 미혼의 남성분들이 이런데 잘 속아 넘어간다 하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한 독일 빅데이터로 테스트한 분들, 여기에 시카고 대학에 계신 크리스천 로이츠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십니다. 이 논문도 한번 탐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다음 비디오에서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